안녕하세요. 서동만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지난주에 공부한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컴퓨팅 사고를 기반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부르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존재하며 그 알고리즘의 다양한 예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잘 정의된 알고리즘이라고 할지라도 명확하게 표현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알고리즘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추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도 명확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하여 많은 오류들을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인 자연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플로우 차트라고 부르는 순서도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의사코드 혹은 슈도코드라고 부르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유사한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학습하고 실제 알고리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8주차의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식인 자연어와 순서도, 의사코드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알고리즘 또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알고리즘을 자연어나 순서도, 의사코드 등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고리즘 표현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인 자연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언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학습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난 주차의 알고리즘을 단계별로 설명한 표현 방법이 바로 이 자연어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순서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흔히 잡지나 웹상에서 yes 또는 no 대답에 따라 주어진 그림에 이동하면서 진행하는 간단한 심리 테스트를 통해 어떠한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테스트가 순서도와 상당히 유사한 특징이 있습니다. 선택에 의해 결과가 달라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각 도형마다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순서도는 각 기능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서도 간단한 도형과 화살표를 통해 표현하기 때문에 이해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 번 작성한 순서도를 변경하기 어렵고 복잡한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어렵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사코드 방식입니다. 의사코드는 영어로 슈도코드라고 하는데요. 이 두 용어가 함께 많이 사용됩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유사한 형태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보다는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알고리즘의 핵심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유사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므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고요. 사전에 정의된 키워드를 숙지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키워드는 예약어 혹은 약속어라고도 부르는데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사람들이 사전에 약속해둔 단어들로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각기 다른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각각의 알고리즘 표현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팅 사고를 배우는 이유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컴퓨터를 통해 자동화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잘 정의해서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알고리즘을 컴퓨터에서 동작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표현하며 구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어진 문제를 컴퓨터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컴퓨터에서 동작할 수 있는 형태인 프로그램으로 잘 만들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순서도와 의사코드입니다. 의사코드는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인 변수와 배열, 예약어 등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프로그램 코드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손쉽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쉽게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순서도를 사용하는 방식은 그림과 도형, 화살표 등을 이용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각 도형의 특징만을 숙지하면 쉽게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전체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화살표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알고리즘의 진행 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복잡한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그림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흐름이 복잡해지고 점점 그리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림이기 때문에 추후에 알고리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처음부터 다시 순서도를 그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은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동작시켜야 의미 있다는 사실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들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변수입니다. 변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에서도 값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 사용하는 x, y, z와 같은 변수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변수는 단 하나의 값만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변수에 저장된 값은 새로운 값이 저장될 때까지 유효하며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이 끝나기 전까지는 저장된 값이 유지됩니다. 변수는 영어로 variable이라고 하고 값은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변수에 저장된 값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불러내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불러내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값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구현하기 위한 방법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로 구성해야 합니다.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없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강의 자료를 보시면 순서도와 의사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순서도와 의사코드는 동일한 알고리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서도의 시작과 종료를 제외한 내부의 두 개의 평행사변형과 직사각형은 의사코드의 각 스텝 1, 2, 3, 4에 대응하는 명령어입니다. 스텝 1의 input n, n2, n3는 세 개의 변수 n과 n2 그리고 n3의 사용자로부터 키보드를 통해 입력받아 값을 저장하라는 의미입니다. 스텝 2의 total 왼쪽 화살표 n 더하기 n2 더하기 n3는 변수 n과 n2, n3를 다 더해서 그 값을 변수 토탈에 저장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왼쪽 화살표는 우변의 값을 좌변의 변수에 저장하라는 의미로 사용된 기호입니다. 스텝 3의 average 왼쪽 화살표 토탈 나누기 3은 토탈 변수에 저장된 값을 3으로 나눈 값을
변수 average에 저장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변수 total과 숫자 3 사이에 위치한 B급 모양의 기호는 슬래시라고 읽으며 컴퓨터에서는 나눗셈 기호로 사용합니다. 컴퓨터 키보드를 보시면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나눗셈 기호가 없어서 이 슬래시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슬래시 기호는 분수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기호로 분수는 기본적으로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눗셈으로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 스텝 4의 print average는 변수 average에 저장된 값을 화면에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알고리즘은 3개의 숫자를 입력받아 평균을 구해 출력하는 알고리즘이자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명령어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제 잘 표현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두 그림은 앞서 살펴본 순서도 및 의사 코드와 동일한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결과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C++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학습은 이 수업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프로그램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유추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일 위 두 줄은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환경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프로그램의 실행은 main이라고 부르는 함수 내부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main 함수 첫 줄은 변수 n과 n2, n3, total, average를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문장입니다. cin은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을 받기 위한 C++ 명령어이며 cout은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 C++ 명령어입니다. 그 외의 명령어는 대부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표현된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PC나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앱 또는 어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알고리즘을 순서도나 의서코드로 잘 표현하면 이것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카카오톡이나 각종 게임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도 모두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표현한 결과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알고리즘을 잘 표현해야 하는지 조금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고리즘을 잘 표현해야 설계된 알고리즘대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다양한 앱들을 사용하시면서 종종 오류 화면을 만나게 되실 텐데요. 어찌 보면 그러한 오류도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잘 표현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을 정리하고 각각의 방법을 상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자연어와 순서도, 의사코드가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자연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중국어와 같은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들입니다. 이 언어로 알고리즘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반면 순서도는 언어가 아닌 그림으로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도형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맞게 사용하며 화살표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방식으로 그리게 됩니다. 반면 의사코드는 자연어처럼 언어로 알고리즘을 표시하는 방식이지만 사람이 사용하는 자연어가 아닌 프로그래밍 언어에 가까운 언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의사코드는 명령어 단위로 한 줄씩 한 줄씩 순서대로 적어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추후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아주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알고리즘을 자연어로 표현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 그대로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길을 읽었을 때 누군가에게 지하철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으로 알고리즘에 가까운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쪽으로 100m 직진하시고 우측으로 돌면 있습니다. 와 같은 방법이죠. 지하철 위치를 찾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어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식은 대화나 글 등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일에는 또 다른 표현 방식에 비해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래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연어가 가지고 있는 함축성과 모호성으로 인하여 특정 상황에서는 어떠한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어를 이용한 알고리즘의 표현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했지만 모호성에 의한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모호성을 해결하면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표현 방식이 순서도입니다. 순서도는 흐름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flow chart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알고리즘의 작업 순서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한 기호를 사용하여 알고리즘의 순서를 차례차례 그려 화살표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표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직사각형으로 표현하고 참과 거짓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마름모꼴을 사용하고 입출력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평행사변형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한 순서도에서 사용하는 각 도형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화살표는 알고리즘이 진행하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도형은 알고리즘의 시작과 끝을 나타냅니다. 타원 같기도 하고 둥글게 모서리가 처리된 직사각형 같기도 한 이 도형은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도형입니다. 다음에 직사각형은 알고리즘에서 연산과 처리를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변수의 값을 저장하거나 변수나 상수를 이용하여 계산을 처리하는 등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다음에 있는 마름모꼴은 연산에 대한 판단을 수행합니다. 앞서서 잠시 언급했던 간단 심리 테스트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당신은 성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왼쪽은 아니요, 오른쪽은 예 라고 표현하고 화살표를 그려서 선택에 따른 다른 흐름을 가지도록 만드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알고리즘에서는 변수가 0보다 큰가? 라든지 변수가 홀수인가? 라는 등의 비교를 통한 참과 거짓을 나타내어 흐름을 제어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최대 공약수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의 경우에서도 0과 같으면 출력, 아니면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마지막 평행사변형은 알고리즘에 필요한 입력이나 출력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사용자로부터 키보드를 통해 입력을 받는다거나 화면에 어떠한 값을 출력해야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순서도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순서도는 시작과 종료를 제외하고 6개의 도형과 화살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작 다음에 위치한 평행사변형을 보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n이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명령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1이라는 값을 입력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름모꼴에는 변수 n의 값이 100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작다면 yes라고 라벨이 붙어있는 화살표를 따라가게 되고 아니라면 no라고 라벨이 붙어있는 화살표를 따라가게 됩니다. 현재 n의 값이 1이므로 우리는 yes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다시 또 하나의 마름모꼴이 나옵니다. 이 마름모꼴에는 변수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1과 같은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수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1과 같다라는 의미는 변수 n이 홀수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 마름모꼴은 변수 n은 홀수인가? 라는 의미가 됩니다. 현재 n의 값은 1이므로 따라서 홀수가 맞죠. 그래서 yes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변수 토탈의 값에 변수 n의 값을 더한 후 다시 변수 토탈에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직사각형에는 변수 n에 1의 값을 더하여 다시 변수 n에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변수 n의 값을 1 증가시키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변수 n의 값은 2가 되겠죠. 이후 다시 첫 번째 마름모꼴 위로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변수 n의 값이 2이므로 여전히 100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yes를 따라 내려가면 홀수인지를 묻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변수 n의 값이 2이므로 홀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no의 화살표를 따라 내려가서 변수 n의 값을 하나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변수 total에는 변수 n의 값이 홀수일 때만 더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의 값이 계속 하나씩 증가하여 100이 되면 첫 번째 마름모꼴의 조건에 따라 no의 화살표를 따라 종료 바로 앞에 있는 평행사변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현재까지 계산된 변수 토탈의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이후 이 알고리즘이 종료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 순서도를 살펴본 내용이 어떤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1부터 100 사이의 숫자 중 홀수의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와 같이 말로 설명하기에는 장황하고 어려울 수 있는 알고리즘을 순서도로 표현하면 아주 간략하고 보기 쉽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순서도를 다시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서도의 시작과 종료는 지금 순서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모서리를 둥글게 한 타원과 비슷한 직사각형을 사용합니다. 이 도형으로 알고리즘의 시작과 끝을 보여줌으로써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고 어디에서 종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순서도에는 모든 화살표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화살표는 알고리즘의 흐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알고리즘의 시작에서 화살표를 따라 유한한 수의 명령어를 수행하면 종료를 만나 알고리즘을 종료할 수 있게 됩니다. 화살표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좌에서 우 방향으로 사용되는데요. 반복적인 내용을 표현하거나 그림의 모양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직사각형입니다. 현재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현된 직사각형은 알고리즘에서 주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 사칙 연산이나 특정 변수의 값을 저장하거나 하는 등의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럼 이번 그림에서는 마름모꼴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마름모꼴은 알고리즘에서 조건에 따라 알고리즘의 수행 방향을 제어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변수 n의 값이 100보다 작거나 같은지, 변수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지 등을 비교하여 yes, no, true, false, 참과 거짓으로 표현하여 흐름을 제어합니다. 조건에 따라 알고리즘의 방향을 제어하는 것이 알고리즘의 성능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마름모꼴에 있는 n 모듈러스 2 이퀄 1을 n 모듈러스 2 이퀄 0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 알고리즘은 1부터 100까지의 홀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1부터 100까지의 짝수의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이 됩니다. 아주 작은 차이만으로도 알고리즘의 결과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1이라는 값을 입력한 경우입니다. 다른 값을 입력한 경우에는 다른 값에서부터 100까지의 홀수 또는 짝수의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평행사변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된 두 개의 평행사변형은 서로 상반되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평행사변형은 사용자로부터 키보드를 통해 값을 입력받는 것을 표현하고 두 번째 평행사변형은 특정 변수의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input의 뜻이 입력이라는 것은 다 아실 테고요. print의 뜻 역시 출력이라는 것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input 또는 print라는 명령을 통해 이 평행사변형은 입력과 출력을 선택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순서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순서도는 각각의 기능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도형들과 화살표들만으로도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작성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도는 그림이기 때문에 한번 그리고 난 후에 수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한 아주 복잡한 알고리즘의 경우 그림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 의사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코드는 영어로 슈도코드라고 합니다. 두 용어가 거의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니까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코드는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어보다는 더 체계적이면서도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밍 언어보다는 덜 엄격한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어보다는 더 규칙적이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보다는 자유로운 형태입니다.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 방식이기도 합니다. 간단한 알고리즘의 경우 순서도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지만 복잡한 형태의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의사코드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 역시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코드가 이러한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가 바로 의사코드의 한 예입니다. 이 의사코드는 앞서 순서도에서 살펴본 예와 동일한 알고리즘을 표현한 것입니다. 앞에 순서도의 모든 도형을 제거하고 도형 속에 있는 명령어를 그대로 옮긴 것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이 알고리즘 역시 사용자의 입력값으로부터 100가지의 모든 홀수의 합을 계산하여 결과를 출력합니다. 이후 설명에서는 변수 n의 값이 1이 입력되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코드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input n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순서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문장은 사용자로부터 키보드를 이용하여 입력을 받아 변수 n에 저장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줄에 total, 왼쪽 화살표 0은 total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의 값을 0으로 초기화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의사코드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조건문과 반복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 순서도에서 마름모꼴로 표현되었던 부분입니다. 조건문은 특정한 조건을 부합할 때 동작하는 문장으로 이 의사코드에서는 if n 모듈러스 2 equal 1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if는 우리말로 만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즉, 이 명령어는 만약 변수 n의 값을 2로 나눈 나머지가 1과 같다면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혹은 yes라면 바로 아래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고 거짓 혹은 no라면 바로 아래에 위치한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n의 값이 홀수일 때만 다음에 위치하는 total, 왼쪽 화살표 total 플러스 n의 명령문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반복문은 while, n, 작거나 같다, 100이라고 쓰인 명령어입니다. while은 우리말로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뜻인 것처럼 while 뒤에 나오는 조건이 참인 동안에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명령어는 변수 n의 값이 10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while문과 and while문 사이의 모든 명령으로 조건이 참인 동안 계속 반복 수행하게 됩니다. 즉, 변수 n의 값이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계속 반복 수행하게 되고 100보다 크다면 and while 이후의 명령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의사코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일반적인 연산 수행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순서도에서 직사각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순서도에서 표현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에 이 명령어가 의미하는 바를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total, 왼쪽 화살표 total 플러스 n의 의미는 변수 total의 값에 변수 n의 값을 더하여 다시 변수 total에 저장하라는 의미이며, 두 번째 n 왼쪽 화살표 n 플러스 1은 변수 n의 값에 1을 더하여 다시 변수 n에 저장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코드를 보시면 앞에 공백이 있는 명령어와 그렇지 않은 명령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백을 들여쓰기, 영어로는 인덴트라고 합니다. 이 들여쓰기는 현재 이 명령어가 바로 앞에 명령어에 속하는 명령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따라서 if n 모듈러스 2 equal 1의 명령어와 n 왼쪽 화살표 n 플러스 1의 명령어는 모두 while n 작거나 같다 100 명령어에 속한 명령어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total 왼쪽 화살표 total 플러스 n 명령어는 if n 모듈러스 2 equal 1 명령어에 속한 명령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들여쓰기는 알고리즘의 동작과는 무관하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알고리즘의 구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방식처럼 들여쓰기가 잘 되어 있는 의사코드를 가독성이 높은 의사코드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명령어 하나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눈치채셨겠지만 이 명령어는 토탈 변수의 값을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순서도의 평행사 변형 내부에 있는 글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쉽게 알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의사코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의사코드는 자연어와 프로그래밍 언어의 중간적인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 자연어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어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의사코드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귀속되지 않는 언어 독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우리는 알고리즘의 핵심적인 부분을 효과적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코드가 자연어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프로그래밍 언어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과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작성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도형으로 표현되던 것을 언어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while, and while, if와 같은 키워드를 외워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연어를 이용한 표현 방법, 순서도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의사코드를 이용한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각각의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표현해보고 각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일상생활 속의 알고리즘을 실제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